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모집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이 어떤 성질을 가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은 이제 모집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을 뽑았을 때 그 뽑은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평균의 추정 단원에는 신뢰 구간이랑 신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 신뢰 구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모집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을 뽑아서 예측을 하는 일을 할 건데, 내가 만약에 표본을 뽑았을 때 평균이 7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70이라는 값을 가지고 그러면 모평균은 한 75에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가지고 정확한 모평균의 값을 딱 정해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적당히 모평균이 있을 법한 부등식의 영역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모평균이 있을 법한 부등식의 영역을 잡았을 때 그 영역을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신뢰 구간, 부등식의 영역을 잡았을 때 실제로 내가 잡은 부등식의 영역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게도 내가 잡은 부등식의 영역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해서 신뢰도라는 거는 내가 잡은 신뢰 구간 안에 실제로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을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는 내가 표본 평균 X바를 하나 뽑았을 때 요거를 가지고 주어진 확률 값을 만족하는, 신뢰도를 만족하는 부등식의 영역, 신뢰 구간을 잡아가지고 모평균이 대략 요 정도 확률의 요 구간 안에 들어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 일을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추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하려면 제일 먼저 신뢰도를 정해야 됩니다. 교과서에는 95%, 99% 신뢰도가 정해져 있지만 선생님은 이 신뢰도를 그냥 알파 퍼센트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알파 퍼센트 신뢰도를 만족하는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고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본 평균의 성질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표본 평균 X바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건 따르지 않건 표본의 크기만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정규 분포의 표준화를 이용을 해서 일단 z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x바라는 거는 이런 정규 분포 안에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x바의 분포는 가운데가 모평균 m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표본을 하나 뽑을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모집단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뽑은 표본도 일단 표본 평균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가 뽑은 표본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랜덤하게 뽑아서 대충 요 정도에 있는 표본을 뽑았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요 x바 값을 기준으로 이제 요 가운데 있는 모평균이 들어있을 법한 부등식의 영역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부등식의 영역을 잡았을 때 실제로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을 우리가 신뢰도라 그랬으니까, 일단 이 신뢰도 알파 퍼센트라는 확률이 나오게끔 정규 분포의 표준화를 이용해서 z가 어느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알파 퍼센트가 될 이 구간을 잡게 될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정한 확률 값을 만족하는 부등식의 영역은 이 정규 분포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 개를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95%라고 해도 똑같은 95%의 확률 값을 가지는 부등식의 영역은 이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 개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예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하면 부등식의 영역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겠지요. 똑같은 확률이라도 가장 좁은 범위로 예측을 하는 게 좋을 거기 때문에 이 알파 퍼센트를 만족하는 z의 영역 중에서 가장 그 길이가 짧은 영역을 선택을 할 건데, 정규 분포 곡선은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리고 가운데가 가장 넓이가 넓은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표준화했을 때 표준 정규 분포의 관점에서는 넓이가 가장 넓은 영역은 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이런 구간이 될
될 거예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는 같은 확률의 가장 좁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는 평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구간을 잡았을 때이기 때문에 어떤 C 값을 설정을 하면은 그 C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C 사이 범위로 잡았을 때 가장 영역이 좁으면서 내가 원하는 신뢰도 알파 %를 만족하는 영역이 될 거라는 거죠. 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95%, 99% 신뢰 구간에 등장하는 1.96이나 2.58 같은 숫자는 실제로 95%, 99%를 만족하는 Z의 범위 중에서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구간을 잡았을 때 95%, 99%가 되는 그 값을 1.96 그리고 2.58이라고 설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5%는 항상 1.96이라는 숫자를 쓰고 99%는 2.58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외울 필요 없이 문제에 아마 항상 주어지게 될 거고,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이 1.96이라는 값을 쓰지 않고 그냥 근사값 2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C 값은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 95%, 99%를 만족하는 Z의 좌우 대칭인 영역을 만족하는 이 C 값이 아마 항상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신뢰도 알파 %를 만족하는 Z의 영역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C로 잡았으면 이 표준화한 Z는 그 안에 표본 평균 X 바하고 모평균 M을 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요 95%, 99%를 만족하는 Z의 범위를 잡았으면 요 부등식을 이제 내가 원하는 모평균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모평균 M에 대해서 요거를 양변에 곱하고 X바를 빼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까지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 모평균 M이 있을 법한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항상 X바,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앞에서 신뢰도 알파 %를 만족하는 요 C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한 값을 더하기 빼기를 한 요런 구간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규분포 안에서 내가 실제로 잡은 요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내가 뽑은 X바를 기준으로 항상 좌우 대칭인 요런 구간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잡은 요 신뢰 구간 안에 실제로 모평균이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는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설정을 했던 신뢰도 알파 %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아까 전에 요 X바는 실제로 요 안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X바가 여기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신뢰 구간을 잡았을 때 모평균이 들어가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요쯤 어딘가에다가 X바를 뽑았다 라고 하면은 신뢰 구간을 잡아도 실제로 모평균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해서 교과서에는 95%, 99%에 대한 신뢰 구간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요 C 자리에 1.96이랑 2.58을 집어넣고 신뢰 구간 두 줄을 적어놨는데,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신뢰 구간이라는 게 어떤 배경에 의해서 등장을 한 건지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거를 공식처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신뢰 구간이란 건 항상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신뢰도 값의 표준 편차를 곱한 요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한 구간으로 항상 나오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신뢰 구간하고 관련된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로 문제에 만약에 신뢰 구간이 주어져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항상 이 신뢰 구간 부등식의 영역에 딱 중간 지점에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신뢰 구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값을 좌우 대칭으로 잡은 구간이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신뢰 구간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A, B의 딱 가운데에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이 있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 신뢰 구간의 길이도 좌우 대칭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항상 요 신뢰도의 표준 편차를 곱한 요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건데,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측은 가능하면 좁은 범위로 예측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으면 짧을수록 더 정확한 예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 신뢰도랑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고, 그러면 신뢰도가 낮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겠죠. 근데 중요한 건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신뢰 구간을 잡아도 그 안에 모평균이 안 들어가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실내 구간을 낮추는 것보다는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좀 더 좁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표준 편차 안에는 항상 분모에 루트 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표준 편차는 작아질 거고, 그러면 동시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내가 뽑은 표본 평균하고 상관없이 항상 실내도랑 그리고 표준 편차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그런 값이구나 라는 점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표본 오차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 표본 오차라는 거는 내가 뽑은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내가 뽑은 표본 평균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평균 값이 가질 수 있는 차이이기 때문에 실내 구간은 표본 평균 x 바를 기준으로 항상 좌우 대칭인 구간으로 잡는다 그랬죠. 그러면 요 사이에 만약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때 얘네 둘이 가질 수 있는 차이는 내가 잡은 요 실내 구간의 양 끝 사이드에 있을 때가 가장 차이가 클 거예요. 그러면 이 표본 오차라는 거는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결국은 다시 이 실내 구간에서 이야기했던 실내도 곱하기 표준 편차 요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통계적 추정 문제는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인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통계적 추정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집단에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문제에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 표준 편차 S 값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편차 제곱에다가 n을 나누지 않고 n-1로 나눈다 라는 사실 기억하죠. 그렇게 n-1로 나누면 나오는 요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실제 모 표준 편차랑 비슷한 값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고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통계적 추정에 시그마 대신에 요 S를 대신 사용을 해도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표본 표준 편차 S라는 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랑 전혀 다른 값이고, 우리는 요 S를 모 표준 편차 대신에 쓸 거기 때문에 통계적 추정에 쓰이는 표준 편차는 S에다가 다시 루트 n을 나눈 값을 써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조심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 통계적 추정 단어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공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실내 구간 하나만 잘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통계적 추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건데, 이 실내 구간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해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확률과 통계 특강을 마치고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